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왕 실장 이렇게 불리면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나갔죠. 그런데 지금 보이시죠? 제 뒤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저렇게 환자복 옷을 입고 법정에 출두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됐는데, 자, 홍순빈 아나운서,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 이 법정에 나왔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거 좀 풀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이 김기춘 전 실장이 네.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이 왕조에서 비서실장격인 도승질을 했다면 네.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특검에서 만약 사약을 준다면 독배라도 마시면서 깨끗하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참,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쇼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었어요. 참 말은 잘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 말하는 거겠죠. 왕조에서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겠느냐. 도승지가 비서실장격인가요? 그렇죠?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무너진 대통령을 내가 보자 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당신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여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 아니, 손 변호사님, 이 네. 말만 들으면 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럼 이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어떤 표정이나 건강 네. 상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언급들을 다 제외하고 네. 이런 게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유죄무죄를 가리는 데는. 네.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핵심적인 법률적인 부분만 딱 남겨놓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 세상에. 나는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라는 주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즉,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는가. 네. 그리고 또 당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비난은 달게 받겠다. 네. 하지만 그거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는 안 저질렀다라고 네. 한다면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의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고 사약을 받아도 마땅하고 100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는요. 네. 여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또한 재판부도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어제 특검이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콕 집어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럼 김기춘 피고인은 잘못한 게 없고 네. 단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잘못 보좌했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냐? 네. 라고 물었더니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잘못 보조한 것만.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예전에 그 청문회나 이럴 때처럼 이 재판에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무슨 질문을 특검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정치적으로는 통감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네.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배제 명단 이러이러한 사람은 빼시오. 그 업계에서 좀 빼시오. 이런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적용한 게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답니다. 하하하하, 재밌네요. 이런 유머가 있네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이럽니다. 저는 명단을 만들고 이걸 내려보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염 교수님. 네.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기 나이를 들먹였습니다. 자기가 80 노인이라며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때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80살 드신 분 어르신들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처럼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한 게 있죠. 그 3, 4일 전 모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80 먹은 노인이 3, 4년 전에 기억이 있겠냐 지금 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뭐 사실 그 과거에도 보면 모로세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리한 경우에는 굉장히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실은 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의 아이콘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이콘, 네. 김기춘 전 실장이시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이 있다. 다만 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저희 범죄학적으로 얘기하면 아하. 이제 크게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와 블루 칼라 범죄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블루 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블루 칼라가 이제 청바지를 얘기해요. 네. 노동자 계층을 아하. 얘기하는데 네. 이 블루 칼라 범죄는 보통 이제 강력 범죄들이 많죠. 뭐 살인, 강도, 뭐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4대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네네. 하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제 그 화이트 칼라가 이제 와이셔츠 하얀색을 네.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 뭐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서 나타나는 범죄를 얘기하는데 네. 보통 그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벌이 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과거에 뭐 사례를 보면 뭐 조이팔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전에 그 조이팔이라고 우리나라 그 다단계 다단계. 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인데 네. 4조 원대의 사기를 네. 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전 재산을 투자한 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가 자살을 하신 경우가 그랬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네.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의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부분 또 생활과 심리적인 부분을 피폐해질 수 있게 네. 만든 부분이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처벌 부분도 네.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김기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네. 이런 부분을 몰랐다라는 부분은 일단 말이 안 되고 네. 자기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네. 하면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셨으면 하는 그런 손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이러다 네. 보니까 이런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 진술을 듣고 있던 방청석에 있던 한 분이 네. 뭐라고 막 소리 질렀다면서요?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뭘 모르냐, 도대체 왜 모른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아하. 소리를 쳤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 거예요. 네,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결국 뭐 퇴정 조치를 당했죠. 법정 내에서 소란을 부렸으니까. 아이고, 피웠으니까.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된 것으로 현재 의심받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에 실제로 이름이 올려 있었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그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걸 그 장동이라고 여성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아. 내가 그 블랙리스트에 직접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다. 아하. 그런데 뭘 몰랐다고 이제 거짓말하느냐라고 네. 이제 그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아이고. 질렀는데요. 네. 물론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그 해당 여성의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아하.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지켜보면서 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소리까지 지르고 퇴정 조치를 감수하고 소리 지렀을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인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김기춘 전 실장이요. 재판 말미에 변호인이 그랬답니다. 재판부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기춘 전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숨을 거두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니까 우리 심장이 주먹만한데 거기에 금속 그물망이 8개가 꽂혀 있어 상당히 위중하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다. 매일매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다고 울먹였는데 이럴 거면 왜 이 국정농단으로 몇 천만 명의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지금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자기 건강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본인의 죄는 인정하지 않으나 벌이 내려지면 그거는 받기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죄는 정치적 패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하하.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조선시대 얘기를 갖다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을 조선시대의 충신으로 본인을 갖다 이제 동일시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옥사라는 표현도 쓰고 사역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조선시대 사화를 돌이켜놓고 보면 거기에 진정한 죄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력에 이제 밀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은 그 위치에 놓다가 보니까 본인이 마치 억울하게 사약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면서 하하.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네. 아마 우울감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네. 우울감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법정 재판에 있어서 네.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이 꺼내든 동정론이 얼마나 먹힐지 한번 저희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자, 어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 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이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 최순실 씨의 핸드폰을 닦아주는 영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아하. 텐데 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어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혐의를 보니까 뭐 네. 무면허 의료진을 청와대로 들여온 점, 네. 그리고 뭐 청와대 이 차명폰 51대를 개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문거리 3인방을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게 한 점, 아하. 그리고 청문회는 또 이유 없이 3번이나 맞아요. 안 불출석한 나왔어요. 점, 그렇죠. 이런 점을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렇다고 네. 무슨 재판부가 뭐 이 청문회 같은 거 안 나왔다고 뭐 괘씸죄 때문에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네, 일단 그 이영선 전 경호관은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죄송하다라고 네.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게 국민과 국가에 대해 해야 되는 것이 국가 원수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게 잘못이다라고 말입니다. 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형법 규정을 넘어서 헌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7조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국가 원수가 네. 어떤 잘못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그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지 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그런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어제도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릇된 일탈,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을 말하겠죠. 아. 그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보였다. 이건 결국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아. 또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쳤다. 아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영선 전 경호관이 여러 가지 그 비난의 중심에 놓여 있고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게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와 비춰볼 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는 게 네. 물론 그 이외의 위증도 있겠습니다만 낮은 수준의 처벌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영선 전 경호관의 그런 현재의 그런 그 태도까지 종합해서 네. 법원이 그 법정 구속을 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뭐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뭐 재판장이 이제 구속 전에 지금 실형이 선고돼서 이제 법정 구속됐는데 구속 전에 이제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했는데 이영선 전 경호관이 뭐 얘기하면서 또 법정에 한바탕 소란스러웠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변 사람의 그릇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다하겠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뭐 다 잡아가더라,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영선 전 경호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할 말씀 해보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터져나왔냐. 앞서 그 김기춘 전 실장 재판정에서도 뭐 터져나왔는데 이번에는 터져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차라리 다 잡아가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방청객이었답니다. 염 교수님.
이게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데 아까 거랑. 일단 네. 뭐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뭐 지금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방청객으로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 현장은 재판을 하는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재판의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으로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판결이 이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 관계를 네. 인정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하. 검찰에서는 뭐 이제 한 3년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려고 했지만 네. 1년이라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지금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 작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네요. 이 퍼즐을 끼워 맞추면 네. 국정농단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의 퍼즐을 맞출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그 작은 퍼즐을 맞췄다는데 이 특검 쪽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줬잖아요. 의상비를 대줬는데 네. 이것을 이 행정관이 지금 경호관이 대포폰을 개통해서 거기서 서로 연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대줬다는 그 사실도 인정한 것이고요. 네. 이번 판결이요. 또 그것으로 결국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부분에 그 퍼즐도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런 네.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 요 앞에 거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일부 방청객 요 자막 전에 거. 거기 보면은 이영선 실형선고 일부 방청객이 천벌받을 거다. 저 자막만 보면 이영선 전 경호관한테 그 방청객이 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어요.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그리고 검찰 천벌받을 거다. 지금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 변호사님. 네.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뭐 SNS에 글 잘 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런 또 얘기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전 아나운서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정미용 더 코칭그룹 대표가 네.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평소에도 좀 센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 긴 글을 올렸는데 네. 요지가 이렇습니다. 탄핵, 특히 대통령 파면이 원천무효다. 따라서 원천 무효래요?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네. 그 결과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대통령은 아직까지 하하. 박근혜 또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에 많이 반하는 내용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원래 원문, 지금 저게 원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법률상 대통령은 아직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법의 문외한이니까 손 변호사님께 마저 여쭤볼게요. 법률상 대통령이 아직 박근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미용 대표가 법률적으로 잘못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엄연히 당연히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이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잘 마치지 못하고 이제 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네.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도 전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네. 만약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네. 단순히 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집단 선동과 불법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네. 뭐 그리고 또 북한 이야기도 합니다. 네. 북한과 분명히 내통하는 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별난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근거를 네.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점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도 어떤 그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뭔 근거로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염 교수님, 네. 그래 또 이랬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무혈 쿠데타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했답니다.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었나요?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그 가짜 뉴스를 네. 인용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뭐 알기로는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이런 뭐 무혈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자, 여기 지금 그 보면 아까 그 SNS에 올린 게 법률상 대통령은 박근혜다. 또 네. 무혈 쿠데타가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북한과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사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든지 네. 아니면 허위 사실의 유포에 관한 죄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네.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네. 부분이어서 과거 2009년에 어떤 누리꾼이 올렸던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네.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부분에서 좀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의거하면 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형사 고소라든지 네. 민사 고소가 들어간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네. 지금 이제 허위 사실이 맞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고 또 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이 네. 글에 대해서 혹시 누리꾼들 반응 나왔습니까? 네, 정미용 씨 발언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뭐 이 시점에 저런 발언 어찌 보면 대단하다. 네. 또 이야기의 끝은 어딜까? 또 엄격하게 말하면 법률상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길 바란다. 네. 허위사실 유포 신고감 아닌가? 이런 뜻들을 네티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미용 씨 올린 글을 얘기할까 말까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라고 제가 고심 끝에 이 내용을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